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주식 시장은 조금 이제 안정을 찾은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한 우리나라의 PF 사업장들. 네, 한참 PF 사업장이 지금 뭐 아직도 수면으로 완전 가라앉은 건 아니고 예. 여전히 불안불안한데. 그럼요. 거품기 때 여기다 이 가격에 분양해도 분양되겠지?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시도했다가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계속 이제 그 땅은 사놨을 테니까 그 땅을 다시 물러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반품되는 쿠팡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다가 계속 이제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PF의 리스크가 지금 건설사로 이렇게 튀고 있다. 건설회사들이 보증 쓴 경우에는 이제 건설회사들이 꼼짝없이 해줘야 되는 건데 보증 안 쓴 경우에도 가끔씩 불똥 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예. 요건 또 무슨 일인지 네. 좀 자세히 좀 배워볼까 합니다. 네, 이분 없었으면 우리는 부동산 이야기를 도대체 어디서 들었을까? 그렇습니다. 맨날 2% 얘기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네. 스탠딩 장순원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요즘 건설사들 어렵다는 건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닌데 네. 이제 미분양이 많이 나면서 그 예전처럼 이 사업장이 망하면 우리가 나서서 완전히 보증을 서겠다 이런 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우리 이 건물 정도만 다 지어줄게. 책임 준공 확약. 네, 그런 이제 책임 준공 확약을 해뒀던 게 예. 그 전까지는 크게 뭐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지 않나? 일반적으로 다 하지 않나요? 그거 이렇게 거의?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서 건설사들의 이제 족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해서 예. 그걸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이제 책임준공 약정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책임 준공 약정. 책임. 예. 책임지고 준공해주겠습니다. 준공해라. 네. 그 뭐 공부할 게 있습니까? 약정합니다. 네. 끝. 그겁니다. 근데 내가 이 아파트 지금 짓기로 한 건설회사인데요. 네. 내가 이 아파트 만약 못 지면 네, 책임지겠습니다. 진짜 내가 당신 아들이다 진짜. 책임진다니까? 그거잖아요. 책임지고 끝까지 잘 짓겠습니다. 근데 이제 책임진다는 말만 하면 못 믿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 못 지으면 네. 어떻게 할 건데? 책임진다니까. 끝까지 나의 짓는다니까. 가슴살 1파운드를 가져가도 좋다.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뭘 믿고 그렇게 약속만 받습니까? 그래서 건설사 니네들이 책임짓고 건물을 다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가 빌려준 돈을 니네 시행사 대신 니네가 대신 갚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준 돈이라고 하는 게 네. 언제 뭐 하는데 빌려준 돈이에요? 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최초에 이른바 PF 대출이라고 하는 그거는 PF 대출이죠. 시행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사가 돈을 빌렸지만 예. 돈 빌려준 은행들 입장에서는 시행사는 정말 바람 불면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믿지 못할 존재거든요. 아, 예. 그래서 엄마 데리고 오라 그랬구나. 네, 엄마 데리고 오라고 해서 이제 그걸 같이 건설하는 건설사가 보통 거기에 이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 보통은 이제 거기다가 책임 준공 확약하고 거기 플러스로 채무 인수를 하겠다는 이제 각서를 쓰고 들어가죠. 채무 인수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시행사가 빌린 돈을 내가 건물을 다 못 짓게 되면 대신 갚아주겠다. 네 빚까지 내가 갚아줄게. 네. 그러니까 그 대주단 입장에서는 돈 빌려준 회사 입장에서는 네. 자기가 빌려준 돈으로 이제 땅도 사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돈 떼일까봐 겁나는 건데 그렇죠. 건설회사가 굳이 책임 준공을 하면 그 리스크가 줄어듭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화내지 말고요.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 2011년 그 저축은행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뭐 지급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에서 프로젝트가 망가지면 본인들이 책임을 오롯이 다 떠안아야 됐거든요. 예. 그게 너무 좀 가혹하고 이 건설사의 재무 구조에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책임 준공 약정 정도, 즉 건설사가 우리가 건물까지는 다 지어줄게. 그래서 보증사고는 하지 마. 네, 보증서라고는 하지 마. 그리고 건물까지 지어주면 그걸 니네가 임대를 하든 팔든 뭐 저기 담보대출을 받든 해서 어느 정도 자금 회수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우리가 해줄게. 아, 약한 보증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관행이 굳어진 거죠. 예, 그런데요. 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보통
책임준공 확약을 하면 이게 사실 우발 채무에도 안 잡혔거든요. 그 동안에는 왜냐? 건설사 우발채무에. 네, 건설사 우발 채무에도 잘 안 잡혔던 이유가 뭐 건설사들 하는 이게 전공이잖아요. 기간 내에 짓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거야 그냥.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2021년부터 22년 사이 뭐 코로나도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뭐 그 건설연대 총파업도 생겨 이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예. 이 건설 공기 안에 짓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언제 얘기해요? 언제? 2021년부터 22년 사이에 아 그때. 그때 이벤트들이 많았잖아요. 코로나도 한참 창궐했었고, 네. 근데 건설 그 화물연대가 총파업도 했었고, 예. 레미콘에 이제 뭐 토요 휴무제가 이제 도입되면서 생각보다 공기도 생각보다 길어지고. 공급이 좀 덜 됐고 공기가 지연되고 이게 무슨 건설회사 어디 있는 아파트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이제 쉽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준공만 제때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책임준공 확약하고 뭐 이런 채무인수 약정까지 맺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조차 쉽지 않게 됐고 그게 이제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한 약속이었는데 되게 크게 돌아온 거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그 대구 우방, 그 대구 지역에 이제 건설사 중에 우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예. 그 건설사가 요런 구조로 이제 약속을 했다가 요렇게 지금 어려움을 맞고 있었어요. 우방 주택. 네. 이 우방 건설이라 그러니까 책임준공은 아파트 건설사들이 네. 내가 이거 책임지고 다 지을게 네. 라고 약속하는 건 일반적인 관행인데 네. 책임준공에다가 예전에 지급보증처럼 만약에 내가 책임 있게 준공을 약속한 날짜에 못 지으면 네. 네 빚을 내가 갚아줄게 라는 약속을 해놨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등등등의 코로나 등등등의 문제 때문에 공사를 제때 약속한 기일까지 못 쳤어. 못 지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빚을 떠안게 건설사가 떠안게 되는 위기에 처했다. 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어디 있는 아파트 짓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짓다 그랬는데 예. 이걸 뭐 설명을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표를 잠깐 보여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2021년에 3월 17일 날 이제 대주단하고 시행사가 대출 약정을 합니다. 땅 사는 돈을 빌렸다. 뭐 1,650억 원 정도를 이제 땅 사고 건물 짓는데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빌렸어요. 예. 예. 같은 날 이제 시공사로 참여하는 우방은 책임 준공 확약을 합니다. 예. 우리가 건물 다 지어줄게. 일정한 기간 내에. 예. 그런데 이제 그 뒤 며칠 뒤에 이제 최초 인출을 했어요. 이제 최초 인출을 하면 인출일로부터 38개월 이내에 이제 그 공사를 완료하겠다라는 약속이 이제 그 시간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실제 공사의 책임 준공 완료 기간이 2024년 1월 22일이에요. 2일까지는 지어줬어야 된다. 네, 지어줬어야 되는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책임 준공을 하고 약정을 하는 순간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은 여기 잠깐 표를 보여드리면 이제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고 뭐 채무 인수는 아무런 의의나 항변권 유보 없이 지금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책임 준공 의무를 하고 그다음에 채무 인수도 만약에 책임 준공을 하지 못하면 무조건 채무 인수를 떠안는다. 그렇게 이런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다만 여기 인허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으로 지연될 때는 이제 별도로 합의하여서 연장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불가항력적인 사태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그때도 합의는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돈을 딱 빼고 이제 책임 준공 기간이 시작됐는데 째깍. 일단 그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하면서 물류가 마비가 됐었고요. 예.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1월에 광주에 이제 철거 현장에 참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철거를 하다가 아이파크. 무너져 갖고 어. 버스를 덮쳤나요? 뭐 예, 그런 예.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정부에서 그 철거에 대한 그 감독 행정을 엄청 빡세게 했어요. 전국 철거 현장 올 수도 없. 저희가 네. 재건축 사업장이에요? 아니 재건축 사업장은 아닌데 예. 또 뭐 일부 철거해야 될 뭐 시설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네. 네. 네, 꼭 재건축 사업장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네. 아마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였죠.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제 전면전이 벌어지면서 이런 물류나 이런 것들이 수급에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실제로 그 2024년 1월 22일 날까지가 책임준공 만료 기간인데 공사 완료는 한 2달 늦춰졌어요. 그래서 3월 달쯤에 공사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늦어진 거죠. 공사 일정이.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대주단에서 야, 니네 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했었어야 되는데 마무리 못했네. 니네 책임준공 확약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채무를 인수해. 라고 이제 그 우방건설에다가 요구를 했고, 예. 우방은 아니다, 이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공사가 좀 늦어진 거니 우리는 그 채무 인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네 그 채무 인수를 해달라는 요청을 좀 중단해달라라고 예. 법원에 이제 소송을 걸게 된 거죠. 약속 기간을 2개월 정도 너희는 넘었으니 네, 예. 짓기는 다 지었는데 네, 다 지었어요. 짓기는 다 지었는데 2개월 지연됐으니 너희는 약속 위반이야. 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빚 네가 다 갚아. 약속대로. 우리가 시행사한테 빌려준 빚을 니네도 갚아. 뭐 시행사도 지금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 니네도 갚아. 갚아야 돼. 그렇군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랬더니 우방이 아니 우리 이거 정말 불가항력적인 거다. 우방이 이제 몇 가지 주장을 펼쳤는데요. 예. 어떤 거냐면은 건설사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법원이 휴정을 했다. 예상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일부 그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명도 소송을, 토지를 이제 받아와야 되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됐다. 코로나 때문에 법원이 안 열렸다. 네. 아. 그다음에 야, 아까 저건 좀 억울하긴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철거공사 붕괴 사고 이후에 행정지도가 강화되면서 예. 이것 때문에 한 70여일 정도가 지연이 됐다. 아. 그다음에 화물연대가 총파업하면서 한 70여일 정도 지연이 됐고 해서 총 한 140일 정도가 지연이 됐는데 예. 아까 우리가 2달 정도 늦어졌지 않냐. 그 140일 정도 이런 지연 효과를 감안하면 사실 우리는 약속 기간 내에 아파트를 지은 거다. 나 다름없지 않냐? 네, 라고 이제 주장을 아까 했고. 전에 천재지변이 있었잖아요.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네, 그런 그렇게- 조항이 네,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는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네요. 뭐 그런 주장이죠. 어.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어.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천재지변이 이제 아니라고 해석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거 대출 약정을 할 때 이미 코로나가 유행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코로나 때 이런저런 게 지연될 거란 걸 예상 못했어? 라고 본 거예요. 그다음에 야, 정부가 행정지도 하는 거야 일상적인 거지. 예. 그다음에 레미콘 등의 자재 수급은 시공사가 알아서 할 건데 그걸 못했다고 와서 이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래, 그러면 책임준공 날짜라는 걸 못 지켰는데 벌 받는 애가 어디 있겠냐? 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손을 들어준 저게 거죠. 1심이에요, 2심이에요? 이게 가처분 소송. 가처분? 네. 가처분은 그러니까 채무 인수를 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일단 쟤네 좀 말려주세요, 네, 판사님. 네. 근데 무슨 소리야? 네. 일단 정식 재판을 하든 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맞습니다. 그거 한 거군요. 네. 정식 야. 재판을 좀 받아봐야 되긴 하겠는데. 그렇죠. 정식 재판을 받아봐야 이 불가항력적인 그건 이제 사유인지 최종 뭐 판단은 최종적으로 내겠습니다만. 판단을 내리긴 하겠는데 법조계 좀 여쭤봤더니 가처분에서 이 정도 판단을 내렸고 그다음에 기존에도 뭐 예전에 메르스 사태인가 그때도 갑자기 메르스가 터져갖고 왜 제주도 호텔에 예약한 그러니까 중국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되면서 예. 그 제주도 호텔하고 소송전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도 뭐 메르스로 인해서 항공편이 뭐 1,몇백 편이 무더기 결항해서 뭐 호텔 예약이 무더기 취소됐는데 그거 그냥 여행사가 책임지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불가항력적인 게 상당히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서 엄격해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 정말 지진이 일어나서 뭐 진동기 붕괴되거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이게 법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났는데 왜 너희들이 공사를 못하니?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코로나는 그래도 되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이미 이제- 코로나 유행 1년 지난 상태에서 도장 찍은 계약서라는 거죠. 그때 갑자기 터진 네가 거 아니라. 없었던 코로나라는 게 네. 생길지 몰랐다는 건 아니지 않냐. 이미 코로나 1년에서 뭐 찍은 계약서에 웬 코로나 핑계냐. 그것도 뭐 그 말도 일리는 있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우방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법도 해요. 예. 뭐 공사를 아예 못한 것도 아니고 이제 다 졌는데 지었고 어쨌든. 한 2달 정도 만기가 늦춰졌고 과거에 얼마 전 뭐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공기가 좀 늦춰졌다고 해도 예. 대주단하고 협상을 해서 협의를 해서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대주단에서 꼴랑 2달 늦어졌다고 그냥 채무를 한 1,420억 정도 되는 채무를 떠나라라고 하니까 우방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소송을까지 한 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우방도 중간에 서둘러서 뭐 벽돌을 빼먹든 철근을 빼먹든 하여튼 후다닥 쥐어놨을 텐데. 적겠죠. 그죠? 네, 네. 그랬을 그럼 수도 있죠. 얼마나 늦었다고요? 2달 늦었습니다. 그 봐요. 그러니까 2달은 그냥 얘네들이 독한 마음 먹으면 우리가 이거 다 물어내야 될 수 있겠다 싶으면 네. 얼마든지 막판에 후딱후딱해서 네. 완공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럴 줄 몰랐나 보네요. 그랬을 우방도. 가능성이 이건 뭐 저의 추정인데 이거 이미 다 짓고 입주도 했죠. 네, 3월하고 5월 사이가 입주 기간이었으니까 입주했는데 예. 과거였었으면 뭐 분명 좀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우방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그 기간을 좀 늘려줘 달라 했는데 아. 거부를 했다고 해요. 시행사가 중간중간 아니 맨 마지막 텀쯤에 그랬겠지. 했겠죠. 네, 어. 근데 이제 그 대주단에서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대주단 입장에서도 왜 거부했어요? 이게 이거 왜 그랬냐면 내가 지금 네이버 부동산 찾아보니까 이거 얼마 분양가였어요? 이게 분양가가 한 5억 6천 정도 여기가 5억 6천 정도 네. 되고요. 아이고 어떡하냐. 근데 지금 매물이 막 3억 몇천에 나와 있네. 그거는 이제 평수가 작은 거고요. 여기 예. 잠깐 화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말씀하신 데가 여기가 네이버 이게 대구에서 좀 남쪽이에요. 수성구에 지금 지하철도 없고 그렇게 입지가 좋지. 수성구 파동이라는 곳이란가 보네요. 네, 뭐 남쪽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저기 이게 이제 59형이 네. 3억 3천 정도고요. 얼마요? 3억 3천 3억 3천. 국평 기준으로 하면은 예. 분양가가 한 5억 6천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매물이 나와 있는 게 한 5억 1천 마이너스 한 5천 정도 마이너스 피가 붙은 정도고요. 그러면서 미분양이 됐다. 미분양이 됐고 주변 시세 찾아보니까 뭐 비슷한 연식의 훨씬 더 대형 아파트도 한 5억 2, 3천에 팔린 기록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지금은 그런 구체적으로 매매된 거래는 없는 것 같고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최대 한 4천만 원 정도 할인 분양을 하고 있긴 해요. 지금 현재도. 근데 뭐 4천하고 네이버 상에서 마이너스 5천인데 팔리지 않는 걸로 봐서 그거보단 가격이 조금 더 미분양돼서 결국은 돈을 회수 못할 거다 여기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제가 본 재무제표를 거군요. 좀 봤더니 예. 요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분양 예정액이 2,150억 원 정도 돼요. 이거 다 지어서 다 분양되면 원래- 4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음. 근데 이제 지금 분양 수익이 400억 원 정도밖에 안 아이고야. 돼요. 이미 입주까지 끝냈는데 그 중에서도 180억 원이 미수금인데 뭐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 안 하신 분들이 꽤 있는 아이고야. 거죠. 아이고 아직 한참 남았네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미분양 수익, 그러니까 이 거의 한 1,9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저 안 그래도 세상에. 채팅창에서 파덕조아님이 아니 중간에 왜 협상 안 했죠? 라고 좋은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중간에는 그 우방건설은 에휴 한두 달 늦으면 봐주겠지 뭐 라고 생각하고 지은 거고 이렇게 미분양 될 줄 모르고 미분양 될 줄은 알았겠죠. 이미 미분양했을 테니까 네. 분양은 21년도에 했을 그럼 테니까 우방이 방심했네요. 방심했을 수도 있고 예. 정말로 이제 당겨서 했는데 2달 정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뭐 두 달이 그럴 안 수 됐을 있는 수도 거고. 있고. 네. 아니면 혹은 이제 2달 정도는 만기 연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행사에서 대주단에서 절대 그걸 들어주지 않았을 수도 있죠. 네, 아무튼 근데 보면 협상이 안 됐다. 왜 그러냐면 그 대주단 입장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분양이 이 정도면 그 거의 2천억 원 정도를 다시 분양을 통해서 모아야 이제 되거든요. 저 돈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예, 높으니까. 돈을 1,420억 원을 빌려줬는데 현재 이 돈이 이제 안 들어오고 있는 동안이니까 대주단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리스크를 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됐다 니네. 책임준공 확약했는데 못했어? 그럼 채무 인수해 가야지. 하면서 이제 바로 그 1,420억 원의 빚을 또 하나 가라고 넘긴 거죠. 완공 후에 네. 야, 근데 좀 그러니까 그렇긴 하네. 네. 근데 이건 뭐 엄밀하게 보면 계약상 계약에 그렇게 썼으니까. 계약에 그렇기도 썼고, 하고 네. 저렇게 손실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네. 내 돈 빌려준 것도 아니고 회사 돈 고객 돈 빌려준 대주단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네. 아니
건설회사가 이런 계약서 써서 자기네들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네. 아유 형님 우리 뭐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그냥 됐습니다. 저희가 손해보고 말게요. 뭐 분양 되겠죠 뭐 한 3년이면. 네. 이렇게 얘기하면 배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 야박하고는 어쨌건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모르겠어요. 그 우방도 사실 그 미분양이 이렇게 났을 테니까 이게 책임 준공을 못했을 때 어떤 위험이 온지는 아마 예상은 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노력했는데 2달 정도 늦어진 건지 혹은 이제 계속 협상을 하다 보면 2달 정도는 이제 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 저는 약간 나이브한 것 같습니다. 돌관 공사를 했으면 미분양인 거 이미 알았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분양 안 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지금까지도. 무슨 그렇죠. 수를 써서라도 그걸 했었어야지. 그것도 애매하게 2달이 뭡니까? 야 밤새 빨리 밤새. 근데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요. 그 당시 그런 레미콘이나 이런 자재 수급 상황이 여기 말대로 간단치 않았으니까. 간단치가 않았고. 야, 그래도 우방이 가는 공사 현장 다 제끼고 여기 1순위로 넣었어야죠. 레미콘 뭐 구해주는 대로. 그러면 그 채무를 인수한다 있는 조항 때문에 네. 하여튼 너희는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네. 약속대로 계약서대로 채무를 인수해. 우리 네. 빚을 네가 떠안아가. 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원래는 시행사가 분양 수익을 다 걷는 건데 네. 그리고 건설사는 해주고 공사비만 받고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빚을 주면 그냥 분양 안 된 것도 그냥 건설사가 다 떠안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은 되는 시행사가 먼저 갚아야 되는데 시행사 갚을 돈이 없겠죠. 예. 미분양이니까 이제 결국은. 결국엔 시공사가 이 빚을 떠안아서 네.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내 돈으로 주든지 분양받아 그걸 주든지. 내 돈으로 주든지 분양받아서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공사도 돈이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공사비로 원래 한 700억 원 정도 받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한 300억 정도만 받았고 공사비도 네, 한 400억 정도가 지금 매출 채권 그러니까 공사 미수공으로 잡혀 있고 지금 한 400억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공사비도 분양된 만큼은 그밖에 못 성실하게 받죠. 줬네. 뭐 모르죠. 이 대출을 먼저 줬으니까 그 대출금에서 아마 이 공사비는 기성불이라고 해서 예. 이제 그 시행사에서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대주단이 준 돈 아마 땅 사는데 다 썼을걸요. 야. 1,400억을 땅 사는데 다 쓰진 않았겠죠. 지금 거기 아까 그 계산서 만들어 오신 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 보여주셨던 거. 네. 분양 예정액이 2천억. 네. 그러니까 다 팔면 2천억이라는 거죠. 네. 근데 공사비 700억 들였고. 예. 그러니까 땅값으로 1,400억 정도 들었겠네요. 그래서 공사비하고 합치면 분양하면 이제 2천억이니까 물론 마진이 있을 테니 네. 한 1,200억 정도 들었겠네요. 땅값이. 그 정도 들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땅 사느라고 다 떴겠죠. 뭐 수행사가 무슨 돈 가지고 시작했겠습니까? 대출 받은 돈은 그걸로 털었겠네요. 땅 사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 계산서 보니까 네, 네. 대충 뭐 저거 해서 뭐 500억을 남기려고 했겠어요. 1,000억을 남기려고 했겠어요. 얼추 맞겠죠. 네. 이렇게 했고 이제 그 돈을 갚으려면 결국에는 이 아파트를 팔아서 들어오는 분양 수익을 통해서 갚든지 뭐 자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여기 시행사도 건설사도 지금 적자로 전환했고 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아파트가 팔릴 때까지 계속 채무 인수 조건에서 벗어나려면 이 아파트를 팔아서 이제 갚아야 될 텐데 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뭐 10% 할인해서 판다고 해도 한 1,400억 정도 이제 수입이 더 생기는데 그거하고 이제 미수금 공사 대금 못 받은 거를 합쳐도 뭐 2,300억 정도는 지금 10% 할인해서 다 완판한다고 해도 예. 한 뭐 2,300억 정도 적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현재로서는. 야 대구 수성구는 거기 인기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이렇게 아마 인기 미분양이 있는 그 학군지는 아닌 것 같아요. 수성구는 수성구인데 네. 거의 시골에 붙어 있는 수성구군요. 네. 지금 둔촌주공이랑 위치가 똑같구나. 거기 바로 뒤가 원래 둔촌주공이랑 비교를 해. 바로 뒤가 거기가 하남시예요. 바로. 이게 지금 지방의 사실은 그 말씀은 그러니까 시행사가 예를 들면 이 연장해 주려면 연장도 해줄 수 있었겠지. 2달이니까. 어차피 안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잡아진 것도 아니니까 건설사가. 네. 근데 그
뉘앙스는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뉘앙스는 2달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싫어. 너희가 하여튼 다 못 지면 우리 빚 다 너희가 갚아야 돼 했다는 건 네. 미분양이 되는 걸 알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2달 늦게 해서 우리가 피해가 커 이 친구들아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잘 됐다 요놈들. 그렇지. 요 빈데 이거 어차피 분양해봤자 우리가 완전 손해 나는 지금 장사니까 요거 너희가 딱 따와나 하고 턱 던져버린 폭탄을 던져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원래도 미분양이 나면 그렇게 리스크 헤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혹시라도 준공까지 안 되면. 예. 근데 이제 준공은 야, 했어. 설마 준공을 하겠지 싶었는데 결국은 시간 안에는 못 해준 거죠. 고맙게도. 네. 그러니 아마 그 대주단에서도 회의를 하긴 했을 텐데 아유 우방도 참 열심히 짓긴 지었는데 어쩔 수 없다. 돈은 받아야지. 그럼 우리가 안 죽으면 니들이 죽는 거고 니들이 안 죽으면 우리가 죽는 상황에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분양이 조금 경기가 좋아져서 분양이 될 거라는 뭐 생각만 있었어도 이렇게 야박하게는 안 했겠죠. 와. 과거에는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 않았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걸 대주단이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미분양 나는 데들이 요즘 지방에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건설사들이 대부분 책임준공 확약을 하고 네. 거기에는 그 계약서에는 만약에 우리가 날짜까지 못 지어주면 네. 그 채무 인수 다 해드립니다. 네. 그런 조항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PF 대출인 경우에 거의 그런 조항이 다 들어있고. 그럼 미분양 나면 그렇게 넘기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미분양이 나도 다 넘길 수는 없죠. 책임 준공 약속을 어겼을 땐 넘길 수 있지만 그걸 물론. 지키면 넘길 그렇죠. 수 없죠.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데 네. 이제 미분양 난 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네. 대충 계속 미분양이면 네. 그 우방은 신경 써서 빨리 지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동네 보니까 네. 이 동네가 허허벌판이었나 보네요. 원래 그 새로 지금 짓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네, 네. 요 동네에. 이런 이게 특히 뭐 지방의 이제 주택이라든지 뭐 지방이 아니라도 수도권이라도 뭐 비아파트라든지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연히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곳들인데 이렇게 책임준공 약속을 못 지킨 곳들은 이런 상황들이 더 벌어질 수 있죠.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미 여기 잠깐 이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 표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제 2022년 이후에 이제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해서 채무 인수를 한 곳들인데 생각보다 이제 뭐 이런 곳 물류센터나 주거상품인데 뭐 오피스텔, 주상복합, 뭐 생숙 이런 곳들에서 이런 채무 인수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똑같이 네, 준공을 약속 시간 내에 못했고 네, 그래서 그 채무를 떠안는 사례들. 네 그렇습니다. 꽤 많네요. 네, 뭐 이제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면 더 저게 나올 수 다 있겠죠. 올해 사례들 아니에요? 작년 올해? 22년 이후 올해까지 올 초까지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의 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이게 예. 또 이런 곳들을 보통 이제 중소형 시공사들이 들어간 곳들은 중소형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도 믿기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신탁사를 많이 꼈거든요. 예. 이제 중소형 건설사도 못 갚으면 신탁 니네들이 갚아줘. 라고 이제 많이 신탁사랑 같이 들어간 곳들이 많은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방이라는 곳 그나마 조금 규모가 있는 곳이라서 뭐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보다 조금 더 작거나 재무 여력이 없는 곳이라면 뭐 신탁사까지 그 불똥이 튈 수 있는 거죠. 우방은 지금 1,400억 원? 아까 네, 얼마라고 네. 하셨죠? 1,420억. 1,420억 원은 네.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우방 입장에서. 일단 우방이 갚고 어. 뭐 대출을 받던 어떻게든 갚아주고 그 아파트 분양 단지를 받은 거. 통으로 다 분양하면 한 2천억 정도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를 그냥 통으로 인수해서 그걸 이제 3천억에 분양하든 1천억에 분양하든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가 되겠죠. 최소한 2천억에는 분양해야 1,400억 갚은 거와 건설비 700억 정도가 빠질 텐데 네. 이제 그 값에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데 최근에 아파트 값이 좀 올랐잖아요. 서울 중심으로. 예. 그래서 대구에서도 슬슬 미분양 아파트들 팔리기 시작하고 뭐 그런다고는 하네요. 그 뉴스가 나고 있는데 그게 뭐 실제로 그런 뭐 건지 온기가 좀 퍼져야지. 이런 여기 뉴스 좀 써주세요. 그래야 미분양 풀리죠 하면서 언론사에 부탁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뭐 신탁사까지 파장이 미칠 수도 있고 이제 그 대주단 입장에서는 만기 연장하는 그러니까 이런 책임준공 확약이라든지 뭐 그거에
지키지 못했을 때 만기 연장 이런 이슈들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점점 더 입주가 좁아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래서 부동산 거품 꺼지는 초기에 대우건설이 어디 울산 외곽에 네. 이런 거 수주했다가 자기들이 포기했지. 심지어 그때? 계약금까지 받고 했다가 어. 됐어 나 여기서 손 뗄래 더 이상 공사 안 하고 나 나갈래 공사비 지금까지 한 거 못 받아도 돼 그러니까 이 꼴 날까봐 맞아요. 그랬던 거죠. 네, 결국은. 맞아요. 공사비 하나도 어차피 못 받고 네. 이렇게 될까봐. 공사비보다 더 큰 손실을 그때 500억인가 그 뭔가 보증을 서줬는데 500억 날리고 그냥 빠졌잖아요. 예. 대우가 끝까지 갔으면 500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초장이 이제 손을 자른 거죠. 그래서 대충 이제 이런 정도의 아파트 공화국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쯤 되면 네. 이런 아파트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사실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넘버원이 될 만큼 그 자금력도 튼튼한 어떤 회사가 당연히 있는 게 정상인데 웬만한 나라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 당연히 얘기했지만 시행사가 그 리스크를 떠안을 만큼 재무가 돈이 탄탄해야죠. 없는데.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은 물론 이제 은행들 계열사이긴 하지만 그런 그 부동산 개발 회사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애초부터 아파트 짓는 것 자체를 그냥 정부가 땅을 수용해서 정부가 주도를 해서 건설회사들한테 옛담 니네들은 그냥 공사만 하고 말아 다른 건 묻지도 마. 그러고 나서 이제 아파트 짓는 그 천리마 운동을 해왔던 나라라서 예. 이제 부동산 개발회사 시행사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풍토였죠.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지금부터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러다 보니 계속 김상훈 기자도 그때 시행사들이 자기 자본 3%? 뭐 그 정도만 가지고 네. 아파트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다 1인전은 빚 끌어오고 그 빚의 원천은 알고 보니까 건설사의 지급 보증이었고 좀 이상하긴 이상하죠. 그러니까 위험한 걱정이네. 위험한 거 하다 미분양 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네. 하여튼 건설사들 쪽으로 리스크가 넘어오고 있다. 네. 요런 특히 식이 되면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건 채무 인수하면 이제 회사 망하기 십상이거든요. 예. 또 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더 근데 그러나 뭐 분위기상 네. 여기도 조만간 완판될 것 같은데. 싸게 해서 싸게 분양하면 아니 그냥 뭐 조금만 할인해서 팔면 네. 새 아파트 요즘 새 아파트죠. 거기 4세대 새 아파트인가? 거기도 수영장이랑 그 카페테리아 있습니까? 세대 수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네. 400세대가 안 그리고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국평이 뭐 3억 5억이면 네. 그런 거 못 지어요. 못 지어요. 지어 안 돼. 요즘 모르겠습니다. 또 있는데 저희가 괜히 이렇게 새 얘기해서 아파트 수영장 분양 될 거 분양 안 됐으면 안 되니까 네. 모르겠으나 그 정도 가격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럼 정식 재판이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종종 이런 뉴스들이 들리겠군요. 네. 전국에서 아파트 짓고 계신 건설사 여러분 좀 장난 아니니까 열심히 빨리빨리 공기 맞춰서 지으셔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좀 이상해. 알겠습니다. 장성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